안녕하세요. 국민통일방송 육아배움토 우리복덩이 마지막 회 5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그동안 쭉 사연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육아 정보를 얻고 있고요. 동시에 교훈도 얻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출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여정 씨. 네.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네, 봄이 왔네요. 예, 네. 빨리 봄을 땡기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잘 지내고 있고요. 사실 이 방송 녹화하기 어제, 그러니까 전날이죠. 네. 아이하고 상담을 갔다 왔어요. 왜요? 그 이제 오늘 아마 주제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하시는 걸로.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아우 애기 엄마 같지 않은 두 아이의 엄마 유미 씨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요, 얘기 앞서 오늘은 상황극을 또 미리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떤 상황극일지 이 상황극 통해서 오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야, 유미야, 야, 어째옵니까? 니 지금 뭐 하니? 어머니, 이게 있잼까요? 도랑하장이라는 기란 말입니다. 무슨 기라고? 남조선에서 유행한다 해가지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 코도 뾰족하고 요 턱도 좀 탁 날카롭지 않습니까? 곱지에? 곱기는 못쓰기고 니 지금 나이 몇 살인데 그딴 화장하고 있니? 야, 이 지금 미쳤구나. 어머니는 진짜 뭘 모른단 말이. 아, 너무 짧았네요. 더 리얼하면은 진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도랑화장, 도랑화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북한 말이잖아요. 북한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명감을 준다. 그죠. 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네. 쉐도잉이라기도 하고 쉐딩하고 쉐딩이라기도 막, 하고 그런 화장법인데 그냥 진짜 윤곽을 또렷하게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납작하거나 펑퍼짐한 사람들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화장법이에요. 근데 유독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 그 딸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매 가정마다 사실 아이들이 커가면은 요 시기가 탁탁 나옵니다. 저도 많이 연기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몰입을 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오늘 5번째 토크 주제는요, 사춘기. 예,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사춘기? 이 사춘기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북한 주민들 속에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요, 예, 이게 사춘기가 뭐냐 한마디로 딱 짚으면 그냥 뭐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커가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죠. 그래서 사춘기는 도대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부모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은 저도 자랄 때 그랬고 사춘기라는 그 개념적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도 모르고 컸거든요. 사춘기. 다들 알고 컸어요. 우리 유미 씨 중요하잖아요. 사춘기 없이 저는 사춘기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자라다가 모르지. 예. 한국에 오니까 무슨 사춘기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야, 한국은 별난 게 다 있다. 예.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 그 할머니는 배떼기 부르니까 무슨 사춘기란 말도 나오는구나. 그럴 정도로 북한에서는 사춘기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아요. 될 것 그래서 같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막 뭔가 이렇게 그 시기가 사실은 돼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건데, 야, 왜 이러지? 이러던 한데, 야, 어째 이러지? 우리 아우, 어째 이러? 이렇게 하면서 많이 당황해 하시거든요. 개념적인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자녀를 대하면서 부모들이 정말 낯선 그 행동에 당황만 하실 뿐,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이게 뭐 증상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요. 그냥 당황함 속에서 사실은 아이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사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춘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증상별 부모의 대처법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정 씨,
중국은 어때요? 북한은 이렇게 사춘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중국은 사춘기 알고 있어요? 네, 비슷한 의미로 이제 예. 청춘기라고 해요. 네, 청춘기라고 해서 듣기 좋다 그거는. 성장하는 시기.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청춘기. 네, 청춘기. 그쵸. 북한에서도 여드름 막 나면은 청년 뽀드라지다. 청춘 뽀드라지. 네. 어. 청년 뽀드라지 나서 그렇다 하는 게 그거 좀 약간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북한의 부모님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처럼 자녀를 키우면서 그 시기가 오면 정말 당황하고요. 저는 실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저희 집에 이렇게 동네 엄마들이 그러루한 나이에 모였어요. 그 집 갔나도 요즘 그렇게 말대답 합대. 야, 우리 갔나 요즘 진짜 대답질 한다는 게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왜 그런지 사춘기라서 그런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어찌 말대답질하니 그래 네 사람질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포기를 하고 바로 넘겨버립니다. 어떤 부모들은 어떤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은 그만 때는 다 그렇소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춘기라고 하는 개념이 네. 이렇게 자리 잡히진 않았지만 그 시기쯤 되면 애들이 그런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예. 이 어떤 경험적인 그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원인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 그 시기에 그 아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사춘기와 관련된 책들 보면요 제목들이 섬뜩섬뜩해요. 뭐 예를 들어 사춘기의 악마들 뭐 이런 말 책 예.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내 자식이 아니라 악마가 된다. 악마가 된다. 심지어 이거는 외국에서 쓴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동서양을 떠나서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춘기의 아이들은 내가 알던 애가 아니다. 내 자식이지만 보지 못하던 모습들이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또 더 사춘기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그 중이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예, 뭐 병이 이렇게 많어. 중이병은 도대체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사춘기랑 뭔가 좀 또 다른가? 그 시기가 된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이게 중이병, 뭐 고산병 이런 병이 있잖아요. 근데 중이병이 사춘기랑 뭐 시기가 비슷해서 부르는 다른 말인가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사춘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변화가 있죠. 예, 남성은 남성대로, 예. 여성은 여성대로 이제 몸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정서적으로나 예. 무엇보다 이제 아동기 때는 부모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다가 네. 이제 조금씩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반항심도 생기고 막 이제 그러는 시기인데 예. 그거에 아주 정점에 있는 게 한 14살, 15살.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2병. 중이병. 이제 그때는 이제 정점에 이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부모님들이 이 환장기에 접어드는 애 때문에 아주 환장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미치고 팔짝 뛰고 다 아직 안 뛰어보셨죠? 제가 이제 지금 막 뛰기 시작하는 한참 초전.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상담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신 거예요? 상담을 다녀오신다고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중2병이 뭔가, 왜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사춘기랑 또 다른 말로 불리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2병은 그렇게 정점이 이르는 증상들을 중2병이라 하고, 사춘기는 전체적인 변화가, 예, 그렇죠. 시작이 되는 그 전 기간을, 전 단계를 사춘기라고 한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군요. 뭐 이렇게 그래프로 만약에 그린다면 아주 순했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다가 예.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는데 상승기를. 그 중2병 때 이제 팍 찍고 다시 이제 조금씩 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철이 드는 시기로 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사춘기 한번 진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좀 있으면 사춘기 또 다 사춘기를 이제 겪을 거잖아요. 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런 테스트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예, 한번 세 분도 체크를 해볼게요.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난다. 예, 그리고 거짓말을 한 적이 많다.
눈물이 자주 나고 감수성이 예민해진다. 거울을 자주 본다. 거울 자주 본다. 옷차림에 신경이 쓰인다. 친구들과 전화를 자주 한다. 우리 애기 다 들어가는데요? 10살인데? 뭐 또 있어요? 부모님보단 친구들과 있는 것이 좋다. 쉽게 화가 나고 반항심이 생긴다. 이성에게 관심이 간다. 뭐 BTS 좋다고 난리예요. 내 몸에 관해 점점 알고 싶어진다. 어떠세요? 최근에는 사춘기가 앞당겨진다고 해요. 그래요? 빨리 온다고. 그래도 벌써 오면 안 되는데 10살인데. 아니 지금 얘기하신 거 중에 한 어떠세요? 애들 보면? 저는 아들이 12살이고 딸내미가 9살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사춘기 오는 작년부터 슬슬 오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가 여기 있어요. 지금 10가지 중에. 10가지 중에 지금은 한 6가지? 여섯 가지? 5-6가지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 그럼 들어서는 거네요. 그럼. 여기 이제 진입 단계. 진입 네. 단계. 들어서는데 저는 우리 애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딱 하나 빼고 다 포함. 그거 완전 지금 정점을 중이병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어느 그 하나가 이성에 관심이 많다가 우리 애는 좀 없어요 지금. 눈치 혹시 못 간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남자친구 생기면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아, 그래요? 우리 애가 아이스크림을 특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내가 너 남자친구만 생기면 매일 남자친구랑 너랑 매일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그래도 안 데려와요. 안 없대. 데려와요? 아니, 관심이 없대요. 예. 어떠셨어요? 저희 아들은 아직 7살이어서 네. 전혀 없습니다. 좋을 때예요. 네. 아직 사춘기가 아닌. 근데 미운 7살입니다. 그렇죠. 삼춘기라고 얘기해요. 사춘기 전 삼춘기. 아, 그런 말도 있군요. 삼춘기. 근데 이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감수성도 풍부해지고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것 체크리스트에도 있었는데 눈물이 많아지고 그런데요. 세 분은 어떻게 사춘기 걸걸이 겪으셨어요? 어쨌어요? 저요? 저는 사춘기 없어가지고 그거를 몰랐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춘기.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엄마한테 대못 박는 얘기도 하고 저는 여기를 탈북을 가출해서 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내도 가출이지 뭘. 네, 엄마한테 말 몰래 오고 그다음에 뭐 좀 막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라는 게 정말 뭐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라서도 좀 드러나는 게 다르고 또 같은 여성이어도 같은 남성이어도 이 다르죠. 드러내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소장님 저는 왠지 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일단 지난번 한번 여기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형이랑 어렸을 때 워낙 드세게 놀았기 때문에 예. 이미 어렸을 때 이미 문제는 다 일으킨 것 같고 오히려 정작 저의 사춘기 때는 저는 되게 감수성 풍부한 그 문학소년 문학소년으로. 그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 소설책을 읽다가 눈물을 찔끔 시를 읽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막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랬나 싶을 정도로 아니 지금 생각해도 그랬을 오글거려요. 것 같아요. 아우. 지금이면 지금 막 이렇게 손이 오그라드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책을 되게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모님한테 뭐 대들거나 저는 아까 그런 말 대답도 안 했어요. 예. 오히려 그 시기는 그러니까 앞단에 다 했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지랄 총량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뭐예요? 이거 몰라요? 몰라요. 지랄 처음 청량의 법칙. 지랄 이거는- 제가 아는 지랄인가? 맞아요. 그 그 지랄. 지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는 어떻게 네. 보면 이거는 학문적으로 예. 어떻게 입증만 안 됐지만 이렇게 거의 공통적인 건데 뭐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지랄을 하는 거는 예. 총량이 있는데 다 있다. 그게 정말 영유하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엄마 아빠를 정말 힘들게 옴짝달싹 했다네. 못하게 하면서 막 그런 애가 나중에는 순하게 크거나 그래요. 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동기 때 아주 온갖 성질 막 더럽고 이랬던 예, 애가 예. 또 순하게 보내는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네요. 그렇죠. 애마다. 그래 일찍 터지는 게 낫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일찍 예. 빡 터지고, 빡 터지고? 여기 순하게 가는. 그래군요. 네. 그럼
여정 씨의 아들은 아직 7살이니까 아직 사춘기가 안 왔을 거고 네. 지금 정점을 아까 지금 찍고 있다. 체크리스트에서 무려 9개가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제 드러나는 아주 단편적인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네. 같이 얘기 나누고 조금 이건 했니? 뭐 네. 이런 걸 물어보면 예. 예전에는 안 했어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요즘 내가 알아서 할게. 왜 물어? 이렇게 이제 일단 대답이 퉁명스러워져요.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얘기하다 뭐 카카오톡 뭐 문자 이런 거 오면은 네. 그냥 그 앞에서 봤거든요. 지금 딱 뭐가 문자 띵동 하잖아요. 그럼 벌써 집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요? 어머. 뭔데? 이게 뭔데? 하면서 그냥 문 닫아. 어머. 그게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애하고 얘기할 때 네. 약간 이제 눈치를 살피죠. 얘의 심기가 어떤가. 아, 눈치를 봐야 되는군요, 부모님이. 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아까 뭐라 그랬지? 아까 대목 박는 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에는 약간 말이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툭툭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나름 신경 쓰는데 그래서 요즘 어쨌건 우리 아이는 자기와 관련된 거를 물으면 네. 일단 대답이 되게 차단으로 딱 끝나요. 근데 유미 씨 아까 지금 사춘기 진입 단계 아들이 12살짜리니까 지금 슬슬 온 것 같다 했잖아요. 맞아요. 예. 어때요? 그럼 그 전에 엄마랑 하던 그런 뭔가 예를 들면 뭐 스킨십 같은 것도 많이 차이가 나요? 요즘? 우리 아들이 원래는 집에서는 뽀뽀도 잘해주고 안아주고 막 손잡고 뭐 스킨십이 너무 자유롭게 잘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밖에 나가면은 옆에서 조금 떨어져서 걷고 손을 잡으려면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는 또 서운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부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죠. 왜 그러냐니까 얘가 지금 사춘기에 들어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나도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사춘기 오는 것도 어쩔 때도 기특하더라고. 아이고 많이 컸네 이러고 아이고 컸네 이제 컸어 이러고. 네. 저희 딸은 지금 10살인데 요즘 부쩍 거울을 이렇게 많이 봐요. 꼴보기 싫게. 근데 저도 거울 볼 나이가 있었어요. 저도 거울 엄청 많이 봐가지고 엄마한테 혼난 적이 많은데 근데 우리 애기는 조금 저보다 지금 한 4년 정도 더 일찍 거울을 보는 셈이거든요. 연령을 따져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거기다 연예인을 그렇게 많이 좋아합니다. 막 연예인 중에 그 방탄소년단 중에 지민이를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야 영상을 한 번 보면 엄마는 2번 다시 한 번 보게 되더라.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증상이 서서히 나도 오고 있는 건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우리 애기는 지금 남자를 좋아하는데 소장님 딸내미는 진입 단계가 아니라 지금 정점인데 어떻게 아이돌 그러니까 그룹 좋아해요? 이게 말 그대로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 애는 오히려 안 좋아. 이성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보이그룹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애는 BTS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걸그룹.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이런 뭐랄까 걸그룹 춤 네. 따라하고 뭐 이런 건 좋아하는데 남자. 그쪽에는 아직 없어요. 난 분명히 나중에 우리 애는 그 지랄 총량 법칙에 의해서 나중에 연애사로 무진장 속을 썩일 것이다라고 지금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딸님이 아직 뭐 저기 BTS 지민이 좋아하는 거는 눈 감아줘야겠네요. 더 좋아하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또 여정 씨는 아들 키우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제 어떻게 이제 선배님들의 말을 좀 들어서 이제 참고를 해서 조금 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이런 시기가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 그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 네, 그런 거를 조금 배워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실제로 와이프하고 미리 다짐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사춘기가 올 거다. 네. 그리고 사춘기가 시작되면 그간에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거나 이성적으로 이게 아니라 네. 모든 부모들이 한 번은 해요. 이거 아마 비슷할 텐데 뭐냐면 예.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을 다 입에 달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그 시기가 올 거니까 네. 우리는 얘가 어떤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 뭐라 하지 말자. 그리고 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나 말에 예. 마상 입지 말자라고 미리 좀 했어요. 준비를 네, 네.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예, 중요하죠. 마음의 준비.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 그 괴롭혔던 사람으로서 이제 어머니가 했던 그 대처 방법이 조금 이제 막 혼내거나 좀 막 방치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잘 적당하게 이제 인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막 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혼을 안 네. 내셨어요. 네, 그런 방법을 이제 저도 조금 생각을 써볼까. 해서 네. 근데 정말 이게 모르는 부모님들은 더 하겠지만 사실 이런 과정이나 단계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부모님들은 사실 딱 상황을 마주하면은 당황하니까 그 부모로서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틀이 그 형태가 깨지는 걸 더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마주쳤을 때 당황스러움이 먼저 나오니까 억압을 하려고 사실은 먼저 하잖아요. 이게 마음을 먹었다 해서 사실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쉬운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게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아이들의 그런 정말 자율성이라던가 이런 걸 억압하고 정말 수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런 정말 악조건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에릭스는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연령별로 이렇게 딱딱 나누는데 사춘기에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직업 선택이나 성 역할에 나중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결국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고 본 거죠. 왜 지난번 한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한번 이렇게 되어봐야 뭐를 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의 일탈은요 어떻게 보면 한 번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예. 아 우리 애가 이렇게 해봤구나. 그럼 얘가 거기서 뭘 배웠는지 뭘 조심하는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봐야지. 그렇죠. 일탈 자체를 인정 안 하고 그걸 억압하면 네. 그 다음에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탈해요. 더 엇나가는 거죠. 떠나버려요. 완전히 감정적으로 부모하고 닫아버리고 예. 완전히 가족 간의 관계도 되게 완전히 그래서 일탈은 괜찮다. 네. 이걸 누르면 이탈한다. 네. 이거 좀 아, 약간 네. 리듬감 있지 않아요? 네. 일탈과 이탈. 아우 좋네요. 그거를 막으면 큰 탈 난다. 더 괜찮다. 탈탈탈. 탈탈. 그 라인이 일탈, 좋네요. 일탈. 라인, 네. 네, 좋아요. 일탈까지는 괜찮은데 아, 좀 일탈은 위험하다. 네. 예. 근데 우리 진짜 유미 씨 그거 있잖아. 우리 북한에서는 이게 일탈은 괜찮은데 나랑 유미 씨가 겪었던 거, 또 려정 씨 겪었던 거, 소장님 겪으신 건 사실 다 일탈이잖아요. 네. 이게 이탈이 된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우리 북한에 흔한 거 뭐예요? 뭐예요? 마약 있잖아요. 마약. 아 북한에 그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정말 많이 이제 마약 때문에 애들이 맞아요. 한 북한의 전체 인구의 한 30%가 마약을 경험을 한다고 해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마약을 운반을 할 때 단속이 심하니까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있잖아요. 걔네를 이용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일탈 중에서도 이건 일탈이 아니라 완전 탈선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유미 씨보다 좀 늦게 왔으니까 그 마약이 한창 막 왕성하는 때 왔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마약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뭐 고전적인 소리기도 한데 더 위험하잖아요. 여자니까 힘도 약하고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일탈을 하니까 이제 일탈에서 이탈이 넘어가면서 마약을 접하게 되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범죄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약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까지 한다. 이런 경험들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부모님들이 만약에 당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은 네, 이 시기를 잘 부모가 역할을 해서 넘어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소장님 이런 경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우리
우리나라도 네. 마약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성범죄. 그쵸. 그거 아시죠? 마약은 없지만 그게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주로 우리 자기 감정이나 자기 표현이 서툰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중학교 초반에 요 여학생들이 많이 그 범죄의 타겟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거를 정말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또는 그럴만 하니까 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이성으로부터 어떤 쪽지가 오거나 뭐가 왔을 때 맞아요. 호감도 있고 궁금하니까 뭔가 주고받다가 사진 하나 보내봐 네. 로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아니다 싶을 때 예. 부모님한테 나 이런 일을 겪었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나의 그런 변화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죠. 예. 귀담아 듣지 않아. 그러면 어차피 말해봤자 혼날 거야. 또는 인정도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이제 듣지도 얘가 않는 거 이제 하면서. 점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들이 좀 이제 그 10대 초반에서 어느 시점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를 네. 잘 감지하면 예. 아이의 작은 변화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돼. 그리고 네. 아이가 하는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애가 점점점 그렇게 어둠의 길로 가는 거를 나중에 알아차리는. 그래서 부모들이 사춘기의 아이들의 그런 조금 일탈이나 변화를 좀 관심 있게 봐주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하지 네.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사춘기 또 일탈이 잘못하면 이탈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 사춘기에 그냥 부모님들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좀 아이 입장을 좀 이해하면서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관념을 가진다면 우리 아이 사춘기 무사히 또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